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오해만 쌓이고 나만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관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한 인물,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승리의 환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신의 힘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삶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통제력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식을 조종하고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예곡하며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것을 항복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신을 이겼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의 권력감은 당신이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면 패배를 인정한 것이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그들 없이는 길 잃은 양이 될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그들만의 환상일 뿐입니다. 깨지기 쉬운 자아를 보호하고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잘 짜인 이야기에 불과하죠. 어쩌면 이는 한국 사회에서 종종 보이는 체면, 문화의 어두운 이면과도 닮아 있습니다. 내면의 진실이나 깊이보다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의 심리 말입니다.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거리두기가 항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강인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은 더 높은 길, 즉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는 온전한 자신의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의 부재를 힘의 부재와 혼동합니다. 그들은 보복보다 절제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도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의지 싸움에서 이겼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키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초점을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옮기고 드라마와 갈등의 굴레에 갇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당신의 변화는 비록 겉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깊은 곳에서부터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제력은 전적으로 당신의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여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이 만든 게임판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승리는 오직 전쟁이라는 틀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전쟁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전쟁은 끝납니다. 그들이 이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야말로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도 조종할 수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도 없는 유일한 것이기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를 연결이나 공감, 상호 존중이 아닌 지배와 우월, 그리고 권력의 역학 관계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고 관계에서 물러설 때 그들은 당신이 약해서 자신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멋대로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힘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답 중 하나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숨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끝없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더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거리두기 또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혼돈보다 당신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폄하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들의 통제 너머에 새로운 삶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승리자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환상은 언젠가 현실 앞에서 깨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거리두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할수록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이야기에는 점점 더 많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떠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오해받기 쉬우면서도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증명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당신의 거리두기를 회피나 나약함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높은 형태의 자기 존중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정신건강, 나의 에너지, 나의 자존감이 결코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끝없는 전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평화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이용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말을 끊임없이 왜곡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기를 멈추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조작된 게임에서 공정함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는 데는 강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계속 얽히는 것이 당신을 더욱 고갈시킬 뿐이며 때로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예 싸우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 데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것을 당신이 자신들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불필요한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며 살 수는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갈등의 순환에 갇혀 있는 대신 당신이 자유로운 삶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혼돈보다 고요함을, 혼란보다 명확함을, 정체보다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때로는 매일같이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평화 속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싸움, 즉 당신 자신의 치유와 미래, 그리고 행복을 위한 싸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나르시시스트가 쌓아올린 통제의 환상, 그 토대 자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싸우지도, 논쟁하지도, 쫓지도 않을 때 그들은 기생할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돈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에 잠식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스스로의 결정을 후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명확함을 만들어냅니다. 공간이 생기면 당신은 그들의 조종이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었던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간섭 없이 당신의 자아를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깊은 숨, 그 고요함, 그 평온함이 바로 당신의 치유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치유야말로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 했던 혼돈에 대한 궁극적인 저항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종종 강하다는 것을 맞서 싸우고 밀어붙이고 더 격렬하게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만하면 됐다고 선언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모든 싸움이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아는 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단지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안녕을 희생할 가치는 없다는 것을 알 만큼 현명하기에 떠나는 것, 그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힘은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통제나 지배에 의존하지 않는 힘의 형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하는 모든 모욕, 얕잡아보는 말,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당신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반대로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꿈을 조롱하며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때 고통은 힘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연금술을 보여줍니다. 한때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바로 그것이 당신의 회복 탄력성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의 현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다음 그 일이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모욕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의 모든 잔인한 행동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어떤 환경보다 당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동기가 됩니다. 한때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고통이 결국 당신의 회복 탄력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연금술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경계 침범과 인내심 테스트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배우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코 인정을 주지 않을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구하는 대신 당신 자신 안에서 검증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조종에 맞서 살아남았다면 당신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강인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해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결코 인정을 주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찾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손에 닿을 듯 말 듯 한 상품처럼 인정을 매달아두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계속 낚싯바늘에 걸어두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도록 결승선을 계속해서 뒤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즉 당신이 그들에게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아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왜곡된 렌즈 없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해서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알고 있어로 관점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폄하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무례하게 대우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러한 행동들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쫓는 것을 멈추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연기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자유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유는 당신이 그들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를 인정할 때마다, 그들의 칭찬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성장을 축하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경계를 허무는 대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할 때마다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에게 가졌던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의 중심이 되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지시하고 당신 감정의 리듬을 설정하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기분이나 승인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삶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공포에 떱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독립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아님을 의미하고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이 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하다고 말했지만 치유는 당신의 강함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망가졌다고 말했지만 치유는 당신의 온전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자신들처럼 당신을 이해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치유는 더 건강한 관계와 더 깊은 자기애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당신이 더 많이 치유될수록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고 당신을 과거의 순환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당신이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헤집으려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그들의 힘이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 없이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훨씬 뛰어넘어 번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유 속에서 미소 짓는 것을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통제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자유롭다는 생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독립이라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들이 드리웠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나르시시스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개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치유, 성장, 성공,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가치 없다고 설득하려 했을 때조차도 당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던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강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그것을 봐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스스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나르시시스트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복수나 대립, 혹은 필사적인 가치 증명 시도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승리가 자기 실현에 뿌리를 둘 때 당신은 그 순환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조용히 있을 때, 당신이 떠나갔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선택들이 당신 승리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후퇴를 보았지만 그것은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점을 보았지만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상실을 보았지만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당신이 혼돈보다 평화를, 인정보다 자기 가치를, 통제보다 성장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하든 인정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온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오해만 쌓이고 나만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관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한 인물,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승리의 환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신의 힘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삶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통제력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식을 조종하고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예곡하며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것을 항복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신을 이겼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의 권력감은 당신이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면 패배를 인정한 것이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그들 없이는 길 잃은 양이 될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그들만의 환상일 뿐입니다. 깨지기 쉬운 자아를 보호하고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잘 짜인 이야기에 불과하죠. 어쩌면 이는 한국 사회에서 종종 보이는 체면, 문화의 어두운 이면과도 닮아 있습니다. 내면의 진실이나 깊이보다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의 심리 말입니다.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거리두기가 항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강인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은 더 높은 길, 즉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는 온전한 자신의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의 부재를 힘의 부재와 혼동합니다. 그들은 보복보다 절제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도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의지 싸움에서 이겼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키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초점을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옮기고 드라마와 갈등의 굴레에 갇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당신의 변화는 비록 겉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깊은 곳에서부터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제력은 전적으로 당신의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여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이 만든 게임판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승리는 오직 전쟁이라는 틀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전쟁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전쟁은 끝납니다. 그들이 이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야말로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도 조종할 수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도 없는 유일한 것이기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를 연결이나 공감, 상호 존중이 아닌 지배와 우월, 그리고 권력의 역학관계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고 관계에서 물러설 때 그들은 당신이 약해서 자신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멋대로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힘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답 중 하나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숨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끝없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더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거리두기 또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혼돈보다 당신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폄하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들의 통제 너머에 새로운 삶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승리자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환상은 언젠가 현실 앞에서 깨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거리두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할수록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이야기에는 점점 더 많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떠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오해받기 쉬우면서도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증명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당신의 거리두기를 회피나 나약함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높은 형태의 자기 존중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정신건강, 나의 에너지, 나의 자존감이 결코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끝없는 전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평화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이용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말을 끊임없이 왜곡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기를 멈추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조작된 게임에서 공정함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는 데는 강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계속 얽히는 것이 당신을 더욱 고갈시킬 뿐이며 때로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예 싸우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 데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것을 당신이 자신들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불필요한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며 살 수는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갈등의 순환에 갇혀 있는 대신 당신이 자유로운 삶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혼돈보다 고요함을, 혼란보다 명확함을, 정체보다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때로는 매일같이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평화 속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싸움, 즉 당신 자신의 치유와 미래, 그리고 행복을 위한 싸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나르시시스트가 쌓아올린 통제의 환상, 그 토대 자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싸우지도, 논쟁하지도, 쫓지도 않을 때 그들은 기생할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돈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에 잠식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스스로의 결정을 후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명확함을 만들어냅니다. 공간이 생기면 당신은 그들의 조종이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었던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간섭 없이 당신의 자아를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깊은 숨, 그 고요함, 그 평온함이 바로 당신의 치유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치유야말로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 했던 혼돈에 대한 궁극적인 저항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종종 강하다는 것을 맞서 싸우고 밀어붙이고 더 격렬하게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만하면 됐다고 선언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모든 싸움이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아는 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단지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안녕을 희생할 가치는 없다는 것을 알 만큼 현명하기에 떠나는 것, 그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힘은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통제나 지배에 의존하지 않는 힘의 형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하는 모든 모욕, 얕잡아보는 말,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당신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반대로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꿈을 조롱하며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때 고통은 힘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연금술을 보여줍니다. 한때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바로 그것이 당신의 회복 탄력성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의 현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다음 그 일이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모욕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의 모든 잔인한 행동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어떤 환경보다 당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동기가 됩니다. 한때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고통이 결국 당신의 회복 탄력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연금술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경계 침범과 인내심 테스트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배우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코 인정을 주지 않을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구하는 대신 당신 자신 안에서 검증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조종에 맞서 살아남았다면 당신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강인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해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결코 인정을 주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찾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손에 닿을 듯 말 듯 한 상품처럼 인정을 매달아두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계속 낚싯바늘에 걸어두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도록 결승선을 계속해서 뒤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즉 당신이 그들에게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아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왜곡된 렌즈 없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해서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알고 있어로 관점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폄하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무례하게 대우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러한 행동들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쫓는 것을 멈추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연기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자유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유는 당신이 그들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를 인정할 때마다, 그들의 칭찬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성장을 축하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경계를 허무는 대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할 때마다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에게 가졌던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의 중심이 되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지시하고 당신 감정의 리듬을 설정하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기분이나 승인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삶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공포에 떱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독립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아님을 의미하고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이 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하다고 말했지만 치유는 당신의 강함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망가졌다고 말했지만 치유는 당신의 온전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자신들처럼 당신을 이해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치유는 더 건강한 관계와 더 깊은 자기애로 향하는 문을 엽니다. 당신이 더 많이 치유될수록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거짓말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의 회복을 방해하고 당신을 과거의 순환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당신이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헤집으려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회복은 그들의 힘이 결코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 없이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훨씬 뛰어넘어 번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유 속에서 미소 짓는 것을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이 통제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자유롭다는 생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독립이라는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들이 드리웠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나르시시스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개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치유, 성장, 성공, 그리고 마음의 평화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당신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가치 없다고 설득하려 했을 때조차도 당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던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강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그것을 봐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스스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나르시시스트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복수나 대립, 혹은 필사적인 가치 증명 시도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승리가 자기 실현에 뿌리를 둘 때 당신은 그 순환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당신의 삶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조용히 있을 때, 당신이 떠나갔을 때, 당신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선택들이 당신 승리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후퇴를 보았지만 그것은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점을 보았지만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상실을 보았지만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당신이 혼돈보다 평화를, 인정보다 자기 가치를, 통제보다 성장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승리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하든 인정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온전히 당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오해만 쌓이고 나만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관계.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의 중심에 있는 한 인물,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승리의 환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신의 힘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거나 주변의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삶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통제력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식을 조종하고 당신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예곡하며 당신이 거리를 두는 것을 항복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신을 이겼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의 권력감은 당신이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포기한 것이라는 생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면 패배를 인정한 것이고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그들 없이는 길 잃은 양이 될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그들만의 환상일 뿐입니다. 깨지기 쉬운 자아를 보호하고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잘 짜인 이야기에 불과하죠. 어쩌면 이는 한국 사회에서 종종 보이는 체면, 문화의 어두운 이면과도 닮아 있습니다. 내면의 진실이나 깊이보다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의 심리 말입니다. 그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침묵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거리두기가 항복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강인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다고 믿지만 사실 당신은 더 높은 길, 즉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는 온전한 자신의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반응의 부재를 힘의 부재와 혼동합니다. 그들은 보복보다 절제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도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의지 싸움에서 이겼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키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초점을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옮기고 드라마와 갈등의 굴레에 갇혀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당신의 변화는 비록 겉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깊은 곳에서부터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제력은 전적으로 당신의 참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참여를 거부하는 순간 그들이 만든 게임판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승리는 오직 전쟁이라는 틀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전쟁터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전쟁은 끝납니다. 그들이 이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야말로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도 조종할 수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도 없는 유일한 것이기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관계를 연결이나 공감, 상호 존중이 아닌 지배와 우월, 그리고 권력의 역학관계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에너지를 거두고 관계에서 물러설 때 그들은 당신이 약해서 자신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멋대로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힘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답 중 하나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더 이상 숨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끝없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고갈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더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거리두기 또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혼돈보다 당신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폄하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들의 통제 너머에 새로운 삶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러한 메시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이 만든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승리자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환상은 언젠가 현실 앞에서 깨지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거리두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면 할수록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이야기에는 점점 더 많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떠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오해받기 쉬우면서도
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증명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당신의 거리두기를 회피나 나약함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높은 형태의 자기 존중입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정신건강, 나의 에너지, 나의 자존감이 결코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끝없는 전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평화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개임에 이용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말을 끊임없이 왜곡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설명하기를 멈추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조작된 게임에서 공정함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는 데는 강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계속 얽히는 것이 당신을 더욱 고갈시킬 뿐이며 때로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예 싸우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 데는 깊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이것을 당신이 자신들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불필요한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며 살 수는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갈등의 순환에 갇혀 있는 대신 당신이 자유로운 삶을 구축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혼돈보다 고요함을, 혼란보다 명확함을, 정체보다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때로는 매일같이 내려야 하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평화 속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싸움, 즉 당신 자신의 치유와 미래, 그리고 행복을 위한 싸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나르시시스트가 쌓아올린 통제의 환상, 그 토대 자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싸우지도, 논쟁하지도, 쫓지도 않을 때 그들은 기생할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돈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것에 잠식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스스로의 결정을 후회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명확함을 만들어냅니다. 공간이 생기면 당신은 그들의 조종이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었던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간섭 없이 당신의 자아를 재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깊은 숨, 그 고요함, 그 평온함이 바로 당신의 치유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치유야말로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 했던 혼돈에 대한 궁극적인 저항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사회는 종종 강하다는 것을 맞서 싸우고 밀어붙이고 더 격렬하게 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만하면 됐다고 선언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모든 싸움이 내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아는 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단지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안녕을 희생할 가치는 없다는 것을 알 만큼 현명하기에 떠나는 것, 그것이 진짜 강인함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힘은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통제나 지배에 의존하지 않는 힘의 형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하는 모든 모욕, 얕잡아보는 말,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는 당신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반대로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말을 무기로 사용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꿈을 조롱하며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때 고통은 힘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연금술을 보여줍니다. 한때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던 바로 그것이 당신의 회복 탄력성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것은 상처가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의 현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다음 그 일이 당신의 미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모욕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됩니다. 그들의 모든 잔인한 행동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어떤 환경보다 당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동기가 됩니다. 한때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고통이 결국 당신의 회복 탄력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연금술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경계 침범과 인내심 테스트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지 배우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코 인정을 주지 않을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구하는 대신 당신 자신 안에서 검증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조종에 맞서 살아남았다면 당신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강인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해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결코 인정을 주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찾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손에 닿을 듯 말 듯 한 상품처럼 인정을 매달아두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계속 낚싯바늘에 걸어두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도록 결승선을 계속해서 뒤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즉 당신이 그들에게 필사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아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들의 왜곡된 렌즈 없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알아봐 줘야 해서 나는 이미 나 자신을 알고 있어로 관점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폄하되거나 무시당하거나 무례하게 대우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러한 행동들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쫓는 것을 멈추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연기하지 않는 데서 오는 자유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유는 당신이 그들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를 인정할 때마다, 그들의 칭찬을 구하는 대신 자신의 성장을 축하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경계를 허무는 대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할 때마다 점점 더 커져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당신에게 가졌던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의 중심이 되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지시하고 당신 감정의 리듬을 설정하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들의 기분이나 승인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삶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공포에 떱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독립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이 아님을 의미하고, 당신의 치유는 그들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이 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약하다고 말했지만 치유는 당신의